주변 롯데 팬, 하나 팬들은 굉장히 로열티가 높잖아요. 하나의 마지막 우승은 1999년, 롯데의 마지막 우승은 1992년이잖아요.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지켜본 1992년에 매츠와 양키스가 있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뭐 양키스 팬들이 한 1.6배 정도 많습니다. 이 팀이 내가 아는 최고의 팀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. 야구 팬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. 왜 그럴까를 또 최강 볼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이라면 1타 볼펜은 야구 입문자들을 위한 야구가 개론이죠. 야잘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야구 선수들도 기본기 중요하잖아요. 야잘할 분들도 기본기를 따지다 보면 새로운 야구의 매력과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. 자, 어느새 10강까지 왔고 원래 목표했던 게 10강까지였어요. 원래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목표한 게 커리큘럼을 짠 게 10강까지였으니까 일단 10강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원래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으면 근데 예상보다 조회수가 그래서 일단 10강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새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. 그래서 10강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? 뭐 에이스도 중요하고 4번 타도 중요하지만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팬 여러분이다. 그래서 오늘은 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풍기 아니고요.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. 야구 팬과 야구 팬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.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. 한쪽은 야구 팬인 사람, 한쪽은 야구 팬이 아닌 사람. 야구 팬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 야구 팬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. 아니 왜 맨날 욕을 하면서 계속 보지?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 팀에 빠지면 뭐 다른 종목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특히 야구는 한 팀에 빠지면 다른 팀으로 갈아타는 거 내가 이 팀을 좋아하다가 내가 만약에 LG를 좋아하다가 롯데를 좋아하고 바꾼다? 이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. 야구 팬분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팀 갈아타는 건 거의 종교를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. 왜 야구 팬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까? 이런 요소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언제 야구팀에 빠지는 걸까? 우연히 그냥 끌려가서 뭐 친구랑 야구장 가자 갔는데 야구장 한번 딱 보고 우와 나는 이 팀에 빠졌어 라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특정 팀에 빠지게 될까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. 세스 다비도위치라는 데이터 과학자가 있어요. 이제 구글에서도 일했고 뭐 데이터에 대한 굉장히 권위자인데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라고 할게요. 다비도위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. 모두 거짓말을 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. 굉장히 재밌습니다. 한번 보시면 야구책 아니고 데이터 책인데 여기에 야구 얘기가 나와요. 그 다비도위치가 책에서 자기 설명을 해요. 나는 정말 뉴욕 매체의 열렬한 팬이야. 근데 쌍둥이 동생은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. 나는 왜 야구 팬이 됐고 얘는 야구 팬이 되지 않았을까? 요 의문에서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개념을 설계를 하는데 그때 막 페이스북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였습니다.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페이스북에는 각자 자신의 어떤 취향들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. 이제 나는 뭐 음반 어떤 거 좋아하고 나는 영화 어떤 거 좋아하고 이런 설정 하게 돼 있어서 그 중에 나는 이 팀을 좋아해, 이 야구팀을 좋아해 라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이 다비도위치가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. 사람들의 데이터를 거기에 이제 표시된 공개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어떤 사람, 이 사람은 볼티모어 팬이구나, 이 사람은 뉴욕 매치 팬이구나, 이 사람은 뉴욕 양키스 팬이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. 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거 메이저리그 뉴욕에는 두 팀이 있어요. 뉴욕 매츠가 있고 뉴욕 양키스가 있습니다. 같은 연고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한 팀을 좋아하겠죠. 대개 두 팀 다 모두 좋아하진 않습니다. 한 팀에 빠지면 다른 팀은 오히려 라이벌이 돼요. 물론 지구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뉴욕에 살았는데 매츠 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양키스 팬이 됐을까? 이 차이가 뭘까를 데이터로 막 따져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매츠를 좋아요라고 누른 사람들이 이만큼 있을 거고 양키스를 좋아요라고 누른 사람들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막 따져보다 보니까 요런 차이가 있네 라는 차이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. 그게 뭐냐 하면 매츠와 양키스가 있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뭐 양키스 팬들이 한 1.6배 정도 많습니다. 양키스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 팀이죠. 그런데 대부분 양키스 팬들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58세, 42세 남성 쪽에서는 양키스보다 매츠 팬들이 더 많은 게 드러났어요. 그래서 왜 그러지? 왜 이 연령대 사람들은 요 언저리 요 왔다 갔다 58, 42세 언저리 팬들 중에는 왜 매츠 팬들이 더 많을까? 요거를 따져보니까 거꾸로 요 나이대 말고 한 70대나 30대 여기서는 양키스 팬이 이 평균의 1.6대를 넘어서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을까? 그래서 매츠 양키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다 따져보기 시작합니다. 볼티모어도 따져보고 피츠버그도 따져봤더니 볼티모어는 1962년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. 그리고 피츠버그는 1963년생들이 더 많아. 이상하게 뭐 1년 차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지역이 다르니까 볼티모어 사는 사람 중에 1960년생들이 볼티모어를 좋아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야. 그래서 왜 그럴까 따져보니까 특징이 발견됐습니다.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각 팀, 매츠, 양키스, 볼티모어, 피츠버그가 우승했던 해에 7세 혹은 8세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.
그 팀 우승할 때 7, 8세면 이 팀이 내가 아는 최고의 팀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. 실제로 뉴욕 매츠는 1969년과 1986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합니다. 이게 42세, 이게 58세. 당시 책이 나왔을 때의 나이예요. 요때 우승을 했을 때 그 팬들의 나이가 7, 8세다. 요때 한번 이 감수성이 막 자라나기 시작할 때 다가온 야구팀의 우승의 경험이 이 소년들을 평생 그 팀의 야구 팬으로 만드는 거죠.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다비도이치 역시 86년 우승 때 그 나이 비슷한 때에 있었던 거예요. 매츠가 나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삶을 살았던 거죠. 7, 8세에 어떤 팀이 우승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. 운명의 8살이라고 다비도이치를 하는데 운명의 8세 구간, 한국 나이로 치면 8살에서 9살 정도가 되겠죠.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져보면 LG 트윈스의 팬들은 물론 2023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 우승이 1994년이었어요. 요때 우승을 한 마지막 우승했을 때 봤던 약 한 1987년생 정도? 그러면 이제 7, 8살쯤 됐겠죠. 요 사람들이 LG 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이라면.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오비베어스 팬일, 물론 오비베어스도 95년에 우승을 합니다. 요 언저리에 LG 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. 그리고 중요한 팀, 야구를 아주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한 두 팀이 있습니다. 한화, 롯데. 한화의 마지막 우승은 1999년, 롯데의 마지막 우승은 1992년이잖아요.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지켜본 1992년에 8살 정도니까 1984년생? 요 정도의 부산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롯데 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. 마찬가지로 한화도 1991년생 정도의 대전 사람이라면 이때 한화의 우승을 봤을 거고 다이너마이트 타선과 이때 운명처럼 운명의 8세에 한화가 롯데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이때 한 명 꽂히면 평생 야구팀을 못 바꿔요. 이 두 팀 모두 이후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팀의 어려운 구간들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더 야구에 대한 사랑이 커지겠죠. 실제로 팬의 충성도를 따지면 어려운 기간을 함께 보낼수록 그러니까 우승한 기간이 멀어질수록 더 충성도가 로열티가 더 높다고 그래서 주변 롯데팬, 하나팬들은 굉장히 로열티가 높잖아요. 하나팬들은 보살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롯데팬들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 많이 쓰기는 하지만 롯데에 대한 애정이 너무 넘쳐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잖아요. 하나팬 뭐 차태현, 조인성, 뭐 롯데팬 조진웅 뭐 이런 분들이 그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는 걸 보면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. 조인성. 한화 우승하면 뭐 하실 거예요? 물어보니까 왜 내가 해야 되냐? 한화가 나한테 해줘야지.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성 깊은 팬들이 많습니다. 자, 언제라고요? 운명의 8살. 그때 야구 팬이 되는 것. 그래서 야구단은 적어도 30년에 한 번 정도는 우승을 해주는 게 좋다. 그래야 2대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, 아버지와 딸, 엄마 아들 이런 분들이 동시에 한 팀을 응원하는 그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? 최소한 30년에 한 번쯤은 우승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한화, 롯데 이제 우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. 꼭 우승할 때가 아니라 우승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세스 다비도이치라는 분이 데이터 과학자잖아요.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.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에요. 이 책엔 또 재밌는 거 있는데 야구팬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. 야구팬이 아닌 분들이 야구팬을 바라보면 항상 느끼는 건 아니 쟤는 왜 맨날 화가 나 있지? 왜 맨날 욕하면서도 계속 보지?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. 되게 유명한 짤이에요. 야구 팬들 나와 있는 거. 자, 점수차 크게 이겼어요. 그러면 나눠서 좀 치지 씨. 이래놓고 내일 또 안 치려고 하면서 화가 나요. 그리고 점수차를 작게 이겨. 간신히 이겨. 그러면 이게 좋다가 아니라 꼭 이겨도 이렇게 꾸역꾸역 이기네 라고 화를 내요. 그리고 점수차 작게 져. 그러면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거면 처음부터 못하든가. 내가 끝까지 보기 봤는데 이런. 그리고 점수차 크게 져요. 그러면 이런 하고 화가 납니다. 야구 팬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. 왜 그럴까를 또 다비도이치가 책에서 설명합니다. 이건 다비도이치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영국의 석세스 대학이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지표인데 스포츠 팬들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팀들이 이기는 경기, 지는 경기, 뭐 경기 보기 전, 보고 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심리적 변화, 행복 지수 같은 거를 체크를 했어요. 그랬더니 평균적인 스포츠 팬의 경우 경기가 시작되기 몇 분 전부터 이제 행복 점수가 높아집니다. 막 쭉 오늘 이길 거야. 막 이런 행복 지수 높아지는데 일반적인 팬들은 팀이 뭐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기대하고 있다가 이겼어. 그러면 그 사람 행복 점수가 약 3.9점 정도 플러스 됩니다. 생각보다 많지 않죠. 100점 만점 기준이에요. 3.5점 높아지는데 우리 팀이 진다. 그러면 요 정도만 떨어지면 되잖아요. 한 4점 정도만 떨어지면 문제 없는데 졌을 경우에는 7.8점이 낮아집니다.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. 딱 2배죠. 딱 2배.
이만큼 기쁜데 지면 이만큼 화가 나. 그러니까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. 응원하면 응원할수록 손해. 아무리 잘하는 팀도 이 점수를 만회할 만큼 이기지 못합니다. 그래서 무승부로 끝나도 3.2점 정도가 낮아져요. 무승부로 끝나더라도 뭐 야구는 무승부가 많지는 않지만 축구만큼. 그래서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키움이 58승 86패를 했어요. 그러면 1년 내내 합계 이거 이길 때 3.9점, 질 때 7.8점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키움은 한 시즌 내내 보고 나면 마이너스 444.6점이 됩니다. 심지어 지난해 우승팀 기아잖아요. 기아는 되게 많이 이겼잖아요. 87승이나 했어요. 근데도 기아를 한 시즌 내내 우승하면 마이너스 96.1점으로 떨어집니다. 야구는 응원하면 응원할수록 손해보는 경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팬으로 사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. 왜 계속 화를 내면서 야구를 볼까?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해설위원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박찬호 팀 60일 대표라고 해야 되나? 제가 박찬호 대표를 가끔 볼 일이 있는데 그 회의 때문에 보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박찬호 대표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. 아니 이 기자는 야구 왜 이렇게 좋아해요?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대답하겠습니다. 야구는 매일 하는 종목이잖아요. 오늘 졌어도 내일 또 경기가 있는. 그래서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종목이라 좋아한다.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. 그걸 야구가 가르쳐줄 수 있다. 약간 폼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 저는 항상 야구 환원론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야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. 진짜로 야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. XX 욕하면서도 지는 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다음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. 야구는 정말로 지는 법을 배우기 좋은 종목이고 오늘 경기 졌어도 내일 또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아까 데이터로 살펴봤듯이 이기면 이만큼 얻는데 지면 이만큼 행복도가 떨어지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계속 보는 이유는 매 경기마다 져서 열받고 이겨도 조금 열받고 그럼에도 답답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이길 수 있을 거야. 내일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래서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긴 졌는데 이 선수가 조금 잘했고 혹은 불펜을 아꼈고 이런저런 방식들을 통해서 내일 이길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찾는다. 야구 팬들은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분들이에요. 오늘 졌지만 내일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서 희망을 얻고 이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뭘 갖고 있어요?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배우게 해주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인생 되게 힘들잖아요. 잘 풀리는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얻어야 된다. 야구는 실패의 종목이고 아무리 잘하는 팀이라도 승률이 6할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우승팀도 6할 간신히 넘거나 모자라거나 합니다. 그러면 가장 못하는 팀도 승률 4할 언저리에 미치는 게 되게 좋고요. 그래서 야구는 회복 탄력성이 지배하는 종목이고 이거를 가장 배우기 좋은 종목이다. 그래서 하나 팬들은 보살 팬들이고 롯데 팬들은 지조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팬들인 것입니다. 오늘 져서 좀 화가 나더라도 좀 이따가 되면 그래도 내일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찾는 종목인 거예요. 이게 우리 사회에도 정말 필요한 덕목,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, 확 바뀌는 세상에서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나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.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좋아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 희망의 근거, 패배의 이유 중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으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야, 우리 팀이 더 나아질 것이야 라고 믿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복 탄력성 덕분에 우리는 지난 겨울에 어처구니 없는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고 나서도 우리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서 만들어냈잖아요. 이것들이 저는 과감하게 말하건대 야구가 우리 사회에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일상을 회복하는 힘, 우리 개인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고요. 지금까지 야구학개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성원이 있다면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